이재명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된 뒤에 지금 재인걸음, 특히 국정감사를 끝낸 뒤에 재인걸음을 나서고 있는데 조선일보 6면입니다. 국감 끝나자 광주 봉하마을 달려간 이재명. 그런데 이 사진 보세요. 이 지금 언론 플래시 세례가 터지면서 뭔가를 밟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바로 그 다음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가봅니다. 이재명 광주 올 때마다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갔다. 밟고 간다. 이게 전두환 이 비석을 이 묘역 입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그전에도 밟았던 게 뭐 나왔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10번은 밟을 여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 이걸 지나가시고 밟을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려웠지 않겠죠? 그런 이해가 됩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죠. 우리 전두환 그분 좀 제발 오래 사셔가지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꼭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용화 교수님, 저 모습, 저 상황이 나오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광주를 가고 봉화를 가는 게 후보 본인의 아이디어 생각일 수는 있지만 캠프 실무진과 협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의 최근 발언이나 이 개사과 사진 파문 일어나는 시점에 정말 광주행은 효과가 극대화되는 타이밍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전두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 지금의 50대, 60대들이죠. 그리고 촛불을 경험했던 40대, 30, 40대들에게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발언은 자기를 부정하는 게 된 거예요. 앵커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두환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때 어땠는지. 근데 그것이 5.18만 빼고는 정치를 잘한다. 우리를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이재명 지사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광주에 가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역전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인철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말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걱정되는 뭐 어떻게 행보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지사한테 과제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정말 국민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실감하게 만드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라고 할 때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정당 간의 정권 교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에서 YS 됐을 때 완전히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등용이 됐단 말이죠. DJ와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로 노무현이라는 인물과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하고 새로운 세력이 사회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뭐 이명박 박근혜도 구세력으로 돌아갔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리짐 체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꼭 여야 간에 정당 간의 정권 교체를 보면은 정권 교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국가 중앙 정치, 국민 삶의 정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정말 국민들이 지금 막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정권이 교체될 만한 그러한 새로운 자기의 지표와 새로운 성장 과정은 달라요. 정치적 성장 과정이 이재명은 다릅니다. 완전히. 기존의 중앙 정치인들과.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이 희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지지자들이 뽑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느냐 앞으로. 네. 진짜 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세력이 예를 뭐 기중에 기층 지지자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국민들이 기득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열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에 보여주느냐. 네. 그럼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되는 거죠. 네. 그건 전 문재인 정부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게 네.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도 정권 교체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한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은 참 인터뷰를 통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문인철 평론가님. 앞서 뭐 얘기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가 광주 방문했을 때는 전두환 기념비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면 못 밟았을 것이다. 아주 대놓고 저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포착이 아주 빠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이제까지 말 실수나 또는 그 실수, 다른 실수 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지금 전두환 씨 발언인데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적절히 사용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캠프에서든 지금 그 각 지역별로 또 연령별로 다 이제 분석을 동향이나 성향을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호남 기류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우리 다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지금 후보로 당선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모르지만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에서는 좀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캠프 내에서 난리 났겠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난리 나죠. 야, 호남에서조차도 우리가 비호감도를 커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제 광주에 내려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는 상대방의 실수를 놓치지 않죠.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는 그게 아주 강한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사를 좀 훑어본 다음에 신성범 의원께서 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순서상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봉화도 갔어요. 봉화 가서 이재명 만난 권양숙 여사 노 전 대통령과 가장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경향신문 사면 광주 봉화 다녀오고 지사직 놓은 이재명 노무현의 길 가겠다. 하나 더 봅니다. 세계일보 기사까지. 지사직을 언제 내려놓냐. 25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경기도지사 사퇴할 것 같답니다. 대선 행보 본격화할 것 같답니다. 먼저 신성범 의원님 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갈고 갈게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저 행보 굉장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전두환 대통령의 묘비가 아니라 제 비석을 꼭 밟고 박수치고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진영의 대표가 아니에요. 좌든 우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 이른바 영욕이라 영예도 있고 욕도 있으면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게 대통령인데 네. 저렇게 가서 발을 밟으면서 그러면 그 현대사를 완전 중간에 뚝 잘라먹고 일부만 섭취하겠다는 그런 태도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다 국민이 알지만 31년생에 1931년 91예요. 우리 나이로. 근데 아직도 암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이런 노인을 다시 한번 살아가지고 법을 다시 심판을 받으라는 이런 모욕, 어떻게 보면 정말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은 대통령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고 역사에 침을 뱉어요 말이죠. 과거에 침을 뱉으면 자기한테 되돌아와요. 이 점을 꼭 전 지적하고 싶어요. 네. 최민희 의원님께는 앞서 신문 제목 관련해서 여쭤보고 하시고 싶었던 말씀 아울를게요. 앞서 보니까 권양숙 여사 기사 좀 보여주세요. 권양숙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장 많이 닮았답니다. 어떤 점이 그런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하시고 싶었던 말씀 아울러 주십시오. 네. 예, 우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 원 파동이 없었으면 저런 행보가 동의를 못 받았을 텐데 자식들은 출판사도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 뭐가 있으면서 29만 원밖에 없다고 추징금을 안 내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게 국민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정치인이 네. 서거 후까지 얼마나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분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고 싶은 것은 모든 정치인이 그럴 것 같고요. 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서 대통령이 되어서 개혁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기득권에 의하여
저는 뭐 그런 비극적 최후를 맞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주류의 비주류인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직선적이고 애둘러 가지 않고 개혁을 최선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전태일 열사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소년공 시절 극복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성공한 전태일이 된 것이 아닌가 이미. 그리고 앞으로 네. 그 두 분을 닮아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네. 애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시간이 이럴수록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